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군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안보 핵심 인사들로 구성된 정치 안보 내각이 이번 방안을 의결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 전역에 대한 군사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5년에 이뤄진 가자지구 철수 결정을 사실상 뒤집는 것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피 후 지상군을 투입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완충지대를 확보한 뒤 아랍 국가의 통치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참여국가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이를 협상에 대한 쿠데타로 규정했고 요르단 등 아랍권은 팔레스타인동에 없는 외부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UN 역시 군사 작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가자 주민을 돕기 위해 쌀 1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통로 개방과 봉쇄 해제를 촉구하며 가자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아동 사망을 집단학살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서는 인구 절반이 재앙적 기아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험성이 큰 공중투하 대신 육로 수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자 지구는 물, 연료, 가스 부족이 심각해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은 연료 부족을 생사의 문제로 규정하며 무료급식소의 식사 제공량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군사 충돌을 멈추고 구호물자 전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과 봉쇄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한 가자지구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부상자 2,000명을 자국으로 이송해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산 나스비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전쟁 피해로 다친 가자 주민 약 2,000명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섬과 싱가포르 사이 리아우 제도의 갈랑섬 의료시설을 개조해 부상자 치료와 가족 임시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갈랑섬은 과거 베트남 전쟁 난민 25만 명을 수용했던 유엔 난민 캠프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치료시설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나스비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단순 대피가 아닌 임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가자 난민을 인도네시아에 임시 수용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인 해외 이주 발언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당시 팔레스타인인의 강제 이주는 어떤 형태로든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 역시 이주가 아닌 치료 후 귀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가자 어린이 환자 200명을 치료하고 있으며 영국도 최대 300명을 수용해 자국 국민보건 서비스를 통한 치료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가자지군의 의료시설은 여전히 붕괴 상태로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유엔 난민보호기구 치료소가 공격받아 31명이 숨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8.1포인트로 전월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나빠졌지만 향후 6개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덕분입니다. 특히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개선됐고 일자리 전망도 약간 좋아졌지만 사업 활동 전망은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는 106.6포인트로 전월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가전 자동차 같은 내구재 구매와 고용 상황은 조금 나아졌으나 현재 소득 지표가 떨어져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고용 상황은 여전히 100포인트를 밑돌며 비관적인 수준이고 보졸 응답자들의 평가는 5월 이후 계속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경제 전망이 밝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고용 부진과 저축률 하락이 소비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7월 저축률은 13.7%로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5.12% 성장했고 가계 소비도 4.97% 증가했습니다. 방학철 교통비 할인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일부 비어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제조업 회복, 재정 부양책, 연말 쇼핑 시즌이 맞물리며 하반기에도 소비자 신뢰지수가 긍정 구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변동,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실질임금 회복 지연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인 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소비 시장이 위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모터사이클 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내수 오토바이 판매량은 310만 대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습니다. 2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구매력 약화와 대출 심사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구매의 60% 이상이 신용에 의존하는 가운데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용품 식품 시장도 부진했습니다. 유니레버 인도네시아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4.4% 줄어든 18조 2,045억 루피아, 순이익이 12.6% 감소한 2조 1,556억 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홈퍼스널 케어 부문 매출이 6.8% 줄어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고 식품 리프레시먼트 부문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문에서는 긍정적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수출은 같은 기간 11.83% 증가한 26만 8,743대를 기록했으며 유니레버의 자외선 차단제, 미용 세럼, 트리트먼트 등 뷰티, 웰빙 제품군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긍정 요인은 내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하반기 수학기와 정부 재정 부양책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용 환경 개선과 소비 심리 회복이 병행돼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현재 흐름이 지속될 경우 소비 부문이 경제 성장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에서 한 남성이 전 직장 상사의 에르메스 샌들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형평성 없는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 루피아를 횡령한 공직자들이 이보다 가볍거나 비슷한 형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메단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검찰 구형 2년보다 낮은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사회 질서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유일한 생계부양자임을 호소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고가의 명품 샌들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절도 범죄가 종종 이와 비슷한 형량을 받는 점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부패 사건과 절도는 다른 범죄라며 공직자 부패 사건의 낮은 형량 논란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형량이 절도죄 규정에 부합하더라도 부패 범죄의 낮은 처벌과의 격차가 국민의 법감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자마다 대학교 반부패연구센터는 부패 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징역형보다 재정적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 재산 환수와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음악 저작권 침해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음악 저작권 규정의 집행과 투명성을 둘러싼 혼란과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상업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저작권료를 내야 하지만 많은 업주와 종사자들이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부 카페와 음식점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음악 재생이나 공연을 중단하고 있으며 몰에서는 입주 매장에게 음악 사용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료는 국가저작권관리기관이 징수분배하며 음식점과 카페는 연간 좌석당 6만 루피아를 납부하는 블랭킷 라이선스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5,400억 루피아를 분배했다는 발표 외에는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부족이 지적됩니다. 인도네시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는 정부가 홍보와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징수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음악인들은 업주를 지지하며 자신의 음악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음악 재생을 장려하고 공연에서도 자유롭게 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무단 공연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있어 공연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은 과도한 저작권 규제가 창작물 활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법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며 저작권 의무가 창작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